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함께합니다. 자, 어제 설악산에 첫 번째 단풍이 들었다고 하죠. 가을이 정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자, 내일부터 또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연휴 첫날인 내일 중부지방엔 비 소식이 있고요. 또 추석 당일엔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오전에 비가 내리겠다고 합니다. 이 추석날 또 전국의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겠다고 하는군요. 오늘 원주 지역의 낮 최고 기온 23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기업도시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요. 이 서부순환도로의 일부 개통이 오늘 이루어집니다. 이와 함께 또 도심의 속도 제한이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사업도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원주시 전반적인 교통 여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추석 명절을 맞아서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과 국회의원 또 입후보 예정자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이번 명절 기간에 위법행위 안내 또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죠. 9월 29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횡성이 이 모빌리티 사업이 빠르면 10월 중에 문재인 정부 2호 상생형 일자리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민간합동 지원단이 다음 달 13일 횡성 이 모빌리티 사업의 상생형 일자리 지정을 위한 현장 실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현장 실사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면 횡성 지역은 1,200억 원 가량의 국비가 투입돼 강원도 내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했던 2020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도내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전년 대비 1%포인트가 올라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했습니다. 또 도내 고령 인구 비율은 2030년에 30.9, 2040년에 40.5, 2047년엔 45%로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어서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실험실당 수험생 인원은 최대 24명으로 제한하고 수능 시험장마다 발열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수험생들을 위한 별도 시험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각각의 별도 시험장, 병원, 생활치료시설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지난 몇 년 동안 계속되었던 원주 서부순환도로, 특히 이 원주 기업도시 진입로죠. 이 만정 구간에서 이 시청까지의 이 도로 개설 공사가 오늘 개통식을 가집니다. 이와 함께 또 내달 1일부터요. 도심부의 주요 도로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사업도 시행이 되는데요. 이에 맞춰서 각 정부 신호체계도 개편에 나섰습니다. 원주 지역의 교통 여건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건설교통국의 김순태 국장 연결하겠습니다.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원주시 건설교통국장 김순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그 서부순환도로 오늘 개통식이 있는데 전체적인 구간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서부순환도로는 지금 시작점이 그 무시동 송삼 사거리가 되겠고, 네. 종점은 이제 원주 IC가 되겠습니다. 그래 총 연장은 9.5km. 예, 오늘 개통한 구간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 서부 그 일부분으로 무시동 이제 송삼 사거리에서 만종 기업도시 진입로 업로까지 3.5km가 개통되는 것입니다. 네. 이 서부순환도로 전체 9.5km, 그러니까 그 태정대 원주 인터체인지까지 이제 연결되는 것입니다만 오늘은 무실동 송삼 사거리에서 만종 기업까지, 그러니까 시청 옆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시청 옆에서
만종 기업도시 진입로 구간까지 3.5km를 개통하는 것이로군요. 예, 예. 그러면은 나머지 원주 IC까지는 뭐 네. 언제 또 개통되는 겁니까? 전체적인 일정이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그 부분 이제 그쪽으로 이제 그 만종 거기에 이제 일군 그러니까 일군 지사제가 이전되는 있어가지고 그쪽 겸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은 좀 걸릴 걸로. 예, 그건 아직 좀 장기적인 계획이고 예. 일단은 기업 도시에서 무실도까지 연결되었다. 예.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큰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전체 예산이라든가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그번에 개통되는 구간에 소요된 비용은 총 이제 695억이고 거기에 이제 보상비가 159억, 예. 공사비가 484억이 됐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공사 내용은 이제 양양 6차선으로 주요 구조물은 터널 2개소와 기업도시 연결하는 교량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네. 또 이 공사 기간은 2016년도 6월에 착공해서 이제 금년 11월 준공할 예정이나 지금 차량 통행이 지장 없는 도로 포장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개통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이제 개통식을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개통식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오후 2시 무신동 터널 입구에서 이제 개통식을 갖게 되고 개통식은 이제 오후 5시부터 이제 전 구간 진출이 가능하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네. 이제 개통은 이제 원면로 이제 극심한 교통난이 이제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차량 통행 부분은 이제 우선 개통하는 것이므로 운전자분들 이제 임시 개통이니까는 본 구간에 대해서 서행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또한 이제 차량 통행에 이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도 측에 이제 가로수 식재라든가 조경 부분, 그다음에 범면 녹화는 이제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5시 이후부터 이 차량 통행이 가능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인도라든지 식재, 뭐 가로수 식재 같은 것은 마무리를 해야 되지만은 예, 일단은 차량은 다닐 수 있게 그렇습니다. 해놓은 것이로군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구간의 준공이 개통이 원래 내년 아니었습니까? 일정이? 예, 그렇습니다. 예, 1년이 앞당겨진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 토목공사가 예, 미뤄지는 경우는 있어도요. 네. 좀 앞당겨진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 같은데 예.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저희가 단축 최대 큰 요인은 작년에 이제 기업 도시가 준공되면서 이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괜찮으니까 20년 8월 현재 거의 인구가 2만 4천 명 입주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도 뭐 계속 상습적인 추정이 있었지만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어서 저희가 빨리 이제 개통을 해야 되겠다는 느껴가지고 시공사하고 이제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어떻게 네. 이제 좀 차량 통행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공정 관리를 해보자. 그래서 시공사하고 감리단 저희 이제 관계 공무원 해가지고 공정 관리를 해서 1년을 단축하게 됐죠. 뭐. 네. 근데 올해도 이제 참 어려움은 많았습니다. 여름철 장마가 길어가지고 개통까지 진짜 참 많이 고심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시공사에서 공정 관리하고 이제 시공에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그래도 오늘 이제 개통식을 갖게 됐는데 네.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은 우리 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아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8월 말 현재 2만 4천여 명인데 네. 뭐 이제 올해 지나고 또 내년 초 되면 벌써 뭐 3만 명 정도 기업도시 인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사업에 좀 속도를 내긴 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사실 만종 구간의 교통 체증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고가차도 얘기도 있었고요. 네. 여러 가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시청까지 이 도로가 이제 개설된 거고요. 네. 사실 그동안의 교통 체증 굉장히 심각했죠. 예, 그렇습니다. 어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업도시 입주 전서부터 이제 문막으로 이제 출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상습적으로 이제 교통 체증이 있었던 도로인데 기업도시가 입주하면서 급격하게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빨리 이제 개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처음부터 이제 2016년도에 시작을 했지만은 참 예산 관계가 이제 초점이 안 돼가지고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어쨌든 20년에는 이제 1차적으로 완공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네. 이제 기업도시 입주를 이를 교통량이 한 3만 대 이상 넘쳐났습니다. 그쪽이. 예. 그래서 이제 쪽에 이제 교통 이제 해소를 위해서 이제 완전 교차로 해서 이제 기업도시 방향 이제 단계동 쪽으로 대기차 한 정체 부분을 이제 4, 5% 치료를 받는 거를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지만 또 이게 뭐 교통체증이 완전히 해소되기에는 좀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자, 그래도 뭐 상당히 많은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인데 지금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오늘 개통하면 이제 그 기업도시 이제 문막 방향에서 이제 무실동 연결되는 그 출퇴근 차량의 운행 시간 한 10분 정도 단축 것으로 그냥 보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중앙선 원주 제천 간이 이제 금년 말에 이제 개통되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거 이제 원주역 이전과 만종, 서원 지역, 그다음에 그 기업시 연결하는 서부권이 이제 동일 생활권 기능 수행으로 서부권 개발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게 뭐 서원주 역세권이기도 하고요. 예. 또 기업 도시는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그 중심 축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로 연결망이로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실동 시청 옆으로 이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평소에도 좀 약간 그 무실동 시청 옆이 이렇게 교통량이 아주 적은 건 아닌데 예. 이곳으로 차량들이 몰리면요. 이 병목 현상이 빚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만 이 부분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이제 그 서부순환도로 이제 개통이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그 도로 직접 연결되는 그 무실초교 방향과 이제 만대로 시청로 차선 이제 일부 차선을 조정을 했습니다. 네. 예, 자외선 전용차를 추가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실초교에서 이제 북원로 이제 진입한 상습 정체 구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래 현장 교차된 부분. 예, 그 부분도 이제 금년 상반기에 이제 우회전하고 직진 차로를 각각 한 개씩 추가해서 개통에 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우실동 송산마을에서 이제 대상학교 쪽으로 가는 도로 개설을 지금 이제 보상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도시에서 이제 단계동 방향 이제 출근 시간대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그 신무로 있습니다. 그거 이제 그 지방도 400호. 네. 예, 거기에 이제 교량 이제 한 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기로 지금 공사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아무튼 뭐 반가운 소식이 있고요. 자, 이제 도심 지역인데 원도심이요. 좀 큰 변화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달부터군요.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이제 바로 직후라 이제 보면 되겠는데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속도 제한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사업입니까? 그 안전속도 5030 사업은 그 시내권의 제한 속도를 하향시켜 보행자 안전사고를 줄이고 그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낮추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시내권을 관통하는 주요도 간선도로의 주행 속도를 50km로 낮추고, 그다음에 주택가 인근 보도가 없는 생활도로는 30km로 제한 속도를 하향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럼 교통신호 체계도 뭐 다 개편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그 부분은 지금 신호 체계는 이제 그 해당 도로 이제 교통량, 그다음에 이제 주행 속도, 보행 시간 등 조정해서 그 신호 체계를 개선해서 좀 이제 제한 속도 신호 체계 맞게 이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뭐 속도 제한 뭐 안전을 위해서 좋죠. 그런데 아무래도 속도를 지금보다 낮추게 된다면은 좀 일부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또 우리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제한 속도 이제 하향에 따라서 이제 무슨 시간 손실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이로 인해서 뭐 시민 불편은 이제 되겠지만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교통량이 많은 이제 북원로라든가 서원대로, 시청로 등 주요 도로는 이제 제한 속도 당초 60km 유지하고 그 주 간선도로 기능은 이제 수행토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통량이 집중되는 이제 출근 시간대에는 이제 그 신호 주기를 기존에 이제 160초에서 170초로 연장하고 그 정체가 심하던 스통 사거리, 단계 사거리 등에는 기통 신호 체계를 현실에 맞게 신호 체계를 변경해서 지금 정체 해소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출퇴근 시간대는 사실 교통 정체가 좀 만만치 않은 것으로 현재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거든요. 이런 또 교통 불편 좀 최소화하면서 또 안전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좀 많은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아무튼 뭐 오늘 개통식도 잘 치르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 건설교통국의 김순태 국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만주 분기점에서 또 희청 옆까지의 서부 순환도로 일부 개통. 지금 이 소식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서요. 원주 기업도시와 또 무실동을 오가는 운행 시간도 10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차로 10분이 단축된다는 거 굉장히 대폭 축소되는 것이죠. 운행 시간이요. 오늘 리포터 현장 시간에서 또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기업도시와 시내권을 연결하는 서부순환도로 오늘 개통되는 거죠. 네, 원주시는 지난 2005년부터 6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들여 서부순환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본격 추진된 원주 시내와 기업도시를 연결하는 서부순환도로가 12년 만에 오늘 개통되는데요. 원주시는 추석 연휴 전날인 오늘 서부순환도로 개통식을 진행합니다. 서부순환도로는 무실동 시청사 옆에서 호저면 만종리까지 약 3km로 원주시 지정면의 기업도시가 조성되면서 차량 분산을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기업도시 진입로와 원주시 외곽 생활권을 잇고 무실동 시청사 옆에서 만종교차로까지 연결되는데요. 기업도시 진입로에서 만종교차로까지 4차선, 만종교차로에서 원주시청 옆까지는 6차선으로 개설됐습니다. 만종교차로에서 시청까지는 신호등이 없어 차량 흐름이 원활할 전망인데요. 그 밖에 서부순환도로를 벗어나 정체가 예상되는 구간에는 차선을 확보하고 보조 간선도로를 신설하는 등 차량을 분산시키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청 건설 또 원주시는 향후 서부순환도로와 연계된 원주시 단계동과 흥업면 또 신무로도 확장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부순환도로 예정보다 조기 개통한 것인데 사실 그동안에 이 구간을 오가는 시민들 좀 불편이 컸죠? 네, 당초 서부순환도로는 지난 2016년 4월에 착공해서 오는 2021년 9월에 준공 예정이었는데요. 원주 기업도시 인구가 2만 6천 명이 넘었으며 또 원주 시내권을 오가는 불편함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공사 기간을 1년 단축했습니다. 또 원주 기업도시와 원주 시내를 오가는 구간에 교통체증이 심한 편인데요. 도심도로와 국도 42호선을 이용해 도심에서 문막으로 가는 기존 도로는 출퇴근 시간이 최소 30분이 걸리는 등 교통정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서부순환도로가 개통되면서 원주 기업도시와 시내권을 오가는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번 서부순환도로 개통을 통해 원주 기업도시에서 원주시 무실동 방향의 출퇴근 운행 시간은 10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 기업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듣겠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차가 자동차로 가면은 무실동까지 한 30분에서 40분.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죠. 바로 뚫리니까 직통으로. 그래도 한 7분 정도 단축되는 것 같더라고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시간 다투기를 많이 하잖아요. 배달이고 뭐 하려면 바로 직통에서 와야 되는데 한 바퀴 이렇게 도를 보니까 7분 사이면 우리는 멀다 생각하는 거지 시간이 단축이 많이 되죠. 저는 자차가 없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아무래도 돌아가는 것보다 그쪽으로 가면 뭐 시간도 단축되고 하니까 편하겠고 또 무실동을 가려면 차를 단계택지에서 또 한 번, 두 번 갈아타야 되니까 그게 불편했고 대중교통이 버스가 차가 그 시간에 제때제때 안 오고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손님들이. 여기 같은 경우도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뭐 버스 시간이 제때제때 딱딱 맞춰서 오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용하는 고객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버스 시간도 이제 뭐 자주는 없는데 마을 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자, 이 구간이 개통되면서 뭐 기업도시 거주하시는 분들만이 아니고요. 또 문막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또 역시 이용이 가능하고요. 아무튼 서부순환도로 구간의 개통으로 좀 불편이 많이 해소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원주 기업도시가 조성되기 전 원주시 지정면의 인구는 3,000명 수준이었는데요. 현재는 원주 지역 25개 읍명동 가운데 5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또 원주시 지정면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인프라도 개선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원주시는 원주 기업도시를 오가는 시내버스를 추가해 현재는 원주 기업도시의 운행버스가 11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원주 기업도시에서 원주 시내권으로 통학하는 학생들도 많은 만큼 시내버스 증차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또 추석 명절을 맞아서요. 각 정당과 국회의원, 또 지방의회 의원, 단체장, 또 입후보 예정자 등이 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선관위가요. 다음 달 4일 이제 추석 명절 끝나는 연휴가 끝나는 날까지 위법행위 안내 또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의 정의재 공보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합니다만은 먼저 좀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이제 기부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이게 어떤 겁니까? 네, 기부 행위와 관련해서는 대상과 행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당의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기관, 단체,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가 대상이 되고요. 또 당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시설도 해당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상에 대해서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하면 기부행위에 해당되게 됩니다. 네,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약속도 이제 해당이 된다는 것인데 좀 네네. 어떤 분들이 여기에 이제 이 제한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기부행위는 시기에 관계없이 상시 제한되는데요.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입후보 예정자를 포함한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해당이 되고요. 이러한 분들은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하실 수 없습니다. 네, 자, 추석을 비롯한 명절 기간에 이러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좀 자주 발생합니까? 네, 명절의 특성상 정치인 및 입후보 예정자 등이 각종 계기를 이용해서 지역 내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나 사전선거운동 등 위법행위 발생이 우려돼서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치인에 대한 안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좀 구체적인 위반 사례, 그러니까 뭐 추석 명절에 할 수 없는 행위,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 귀경 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라든가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의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라든가 그다음에 명절 인사를 빙자해서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네, 자, 추석 명절 현수막도 또 이맘때 많이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또 문구 네. 내용에 따라서 좀 제한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현수막을 일단 게시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추석 때 많이 보시게 될 것 같은데요. 정당이나 지방자치단체, 이 후보 예정자가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정당 명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5개 광고물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까지 이제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자, 그렇다고 뭐 모든 행위가 또 금지되는 건 아니겠고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의례적인 거리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외에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기재한 문자 메시지나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 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절을 맞아서 선거구 내 의경을 대상으로 그 분들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또는 이제 군부대를 방문해서 위문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라든가 구호 자선 단체가 개최하는 불우이웃 돕기 바자회
이런 행사 등의 의연금품이나 구호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또 제한 규정이 분명히 있는 것이겠고요. 이것을 위반하면 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예, 금품 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이나 음식물,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치인 등 기부행위 주체뿐만 아니라 제공받는 사람도 위법이기 때문에 원치 않는 위법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엔 불합리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자수하는 경우에는 또 저희가 과태료를 감경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그 기부 행위를 목격했을 때 또 신고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저희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이 최고 5억 원까지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 익명으로 처리가 되고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신상이 공개돼서 불이익을 받으실 염려가 없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위법 행위를 발견하시면 관할 시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즐거운 추석 연휴 되세요. 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의 정의재 공보팀장이었고요. 자, 9월 29일 화요일에 전해드렸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제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기간엔 특집 방송이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고요. 자, 행복한 추석 연휴 기간이 되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